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딥러닝이 아닌 기계학습 모델도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전체 인공지능 중에서는 기계학습 모델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제 설명이 가능한 기계학습 모델은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설명가는 이제 그 기계학습 모델들 중에서는 또 베이지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중에서도 자동통계학자라고 하는 모델이 또 유명합니다. 자동통계학자 모델은 이제 그 캠브리지와 MIT에서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그런 모델인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설명 가능 모델인데 이 모델은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면은 어떤 모델이 설명 가능한 모델인가? 그게 기계학습 모델일 때 이제 보시면 원래 설명 가능 모델이 있고 또 설명 가능한 모델이 있고 그 설명 가능 모델을 조합할 때 이 연산자가 설명 가능하면 그럼 전체 모델이 설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제어문이 보통 있는데 어떤 A 변수가 5보다 크면 성공이고 그 다음에 A 변수가 5보다 작으면 실패다. 이렇게 간단한 제어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모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5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A와 5를 나누는 보다 크다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해하기 때문에 설명 가능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델을 합했을 때 더하기로 합하거나 곱하기로 합했을 때 그 연산자를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설명 가능한 모델이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모델의 언어라고 표현이 드렸는데 이제 이 경우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더하기 하거나 곱하기 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런 모델의 조합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모델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치, 그러니까 검색 방법을 통해서 찾으면 그러면 이제 설명 가능한 모델이 되는데 이제 또 자동통계학자의 이 이름에 대해서 이제 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처음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이제 통계학자 분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 이제 통계학자 분들이 이제 통계학과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 하는 굉장히 많은 업무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주고 분석해 주세요라고 하면 A 모델도 분석해보고 B 모델도 분석해보고 C 모델도 분석해보고 이런 방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자동으로 A도 검증을 해보고 B도 검증을 해보고 C도 검증을 해주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모델을 자동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통계학자가 그냥 설명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사람 통계학자가 하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 가지 만든 예제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태양의 흑점 활동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1600년 정도부터 그리고 2000년도 사이까지 태양의 흑점이 활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뭐가 보이시나요? 보면 네, 혹시 저기 1650년도부터 1700년 사이에 조금 활동이 적은 게 또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이제 100년 주기로 또 활동이 이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이제 태양의 흑점은 11년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동통계학자에게 분석을 해주세요로 하면 자동통계학자가 정확하게 수호빙하기라고 하는 용어는 모르지만 저 때 온도가 낮았어요 라고 하는 거를 찾아주고 100년 주기로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들을 찾아주고 그리고 11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주기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찾아주고 그걸 합해서 예측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분리를 했고 그리고 다시 합해서 예측을 또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이제 시계열 데이터,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변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모델들을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은 방금 전에 보였던 그런 이제 태양의 흑점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가 하나니까 만약에 이제 이걸 주식 데이터, 전체 코스피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으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광기형 자동 통계학자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광기형 자동 통계학자는 이제 하나의 그 시계열 데이터에 있는 특징만 찾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시계열 데이터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선택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그런 특징을 찾고 그리고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개발되어서, 예를 들면 이게 9.11 사태가 있었을 때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공동으로 주식들이 이제 떨어진 것들을 보여주는 사태인데요. 이제 자동통계학자에서는 이제 노이즈로 잘 발견되지 않는데 저희 관계형 자동통계학자에서는 이제 9월 11일 이후 하루부터 15일까지 많은 주식들이 공통적으로 떨어졌다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시계열 데이터들이 서로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패턴과 서로 같이 안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세 번째 시계열 데이터 이렇게 삐쭉삐쭉하신 게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주기적인 패턴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인 패턴은 이렇게 세 번째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데이터 세트를 적용했을 때 저희가 만든 이제 개발한 이제 시스템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는 시스템과 버금가는 그런 성능을 이제 예측 성능을 보인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예제인데 이제 그 베이지안 모델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그 금과 그리고 기름과 그리고 나스닥과 인덱스를 가격을 예측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것들이 이제 어떤 1.4년도 정도 주기로 움직이는 구성 요소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골드랑 오일이랑 US는 이렇게 부드러운데 2.7주 주기로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컴포넌트를 그리고 공유하고, 그리고 나스닥 혼자는 다른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사람이 하는 분석 같은 걸 이제 자동으로 말로 설명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제 또 이제 요새 인공지능과 공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아까 잠깐 소개드렸는데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XG 부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캐글 컴피티션이라고 온라인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컴피티션을 하고 이런 데서 제일 잘 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XG 부스트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제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트리가 있고, 트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트리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 경우에는 이제 타이타닉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타이타닉을 분석해서 어떤 사람이 생존율이 더 높았는지 낮았는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탔던 객실의 요금, 나이, 동승한 사람의 수, 객실의 등급, 이게 부모 자녀 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기 요금과 나이가 이 사람들의 생존을 만들었을 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불한 요금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트리는 이제 전체 결정에서 34.7%를 이제 차지하는 트리입니다. 두 번째 트리는 보시는 것처럼 19%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트리는 그 결정에서 좀 적게 차지하는데요. 첫 번째 트리가 이제 결정한 바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이제 트리로 이제 비주얼 시각화를 했습니다. 이제 객실 등급이 2.5 등급보다 높은 등급입니까? 그 결정이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지불한 요금이 52.28보다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또 다시 나이가 15살 이상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이상인 경우에는 생존이 61%,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존이 46.9%,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불한 요금이 52.28보다 많지 않았을 경우에 동승한 형제 배우자 수가 1.5명 이상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57%, 그렇지 않으면 47%.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트리고, 그런 트리들이 여러 개가 합쳐졌지만, 여기도 이제 10개가 합쳐졌지만 트리를 하나씩 이렇게 열어보고 트리에서 결정된 노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산업에 응용된 사례가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섹션에서는 저희 인공지능 모델이 산업에 적용도 되고, 그리고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산업에 유용하게 사용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만약에 이제 센서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원래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여기 CNN이라고 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변수가 들어왔을 때 그 변수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델을 이제 좀 더 큰 공장, 만약에 센서가 2,000개, 뭐 3,000개 되는 공장에 적용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모델이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한 번에 모든 입력을 받다 보니까 학습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처리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학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바가 그러면 이제 압력 센서나 온도 센서나 아니면 비슷한 곳에 있는 센서를 묶어서 그러니까 군집으로 만들고 그 군집들이 서로 각각이 처리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2017년에 군집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집 딥러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지하수도 예측하고 드론도 예측하고 그런 제어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가 이제 포스코를 만나게 됐는데요. 포스코에서도 시계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가지고 이 안에 이제 고로가 이제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큰 설비거든요. 안에 이제 그 덤프 트럭으로 한 47개 정도만큼의 이제 철광석과 석탄이 이제 들어 있는데 저희가 아주 센 바람을 이제 집어넣어서 그런 이제 장인물이 한꺼번에 들어 올려지면서 이제 비처럼 뚝뚝뚝뚝 쇳물이 떨어지는 걸 이제 저희가 받아서 이제 더 후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포스코의 문제는 고로 안에 이제 온도가 1500도보다 너무 높으면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미리 알게 되면 이제 만약에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열 미분탄으로 집었는데 미분탄을 좀 적게 넣고 그리고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 미분탄을 미리 넣고 이렇게 해서 예측을 잘하면 이제 제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만든 군집 딥러닝을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자. 그리고 또 같이 개발을 해서 보니까 이제 원래 있는 그런 이제 예측 모델 사람이 하는 것 모델보다 이렇게 제어를 했을 때 예측 오차가 한 25%만큼 적게 되는 걸 저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로에서만 1년에 한 600억 정도만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 때문에 이 기술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2019년 7월에 저희가 개발은 2017년부터 했지만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쇳물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예측해서 연평균 생산량은 5% 정도 개선하고 연료량은 1% 정도 그렇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가 이제 그 개발을 하고 포스코랑 같이 개발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조업 자동 제어 기술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체 국가 핵심 기술 69건 중에 한 건으로 딥러닝 기술 중에는 최초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핵심 기술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런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그런 성장 잠재력이 높아서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이제 보호하는 그런 기술이 OLED 기술이나 뭐 아니면 반도체 이제 제조 공정 기술이나 아니면 LTE 기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데 저희도 자랑스럽게 저희가 만든 이제 포스코랑 같이 만든 기술이 등재가 됐고 그리고 또 그 기술이 더 나가서 2019년 7월에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선정한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등대 공장이란 세계경제포럼이 보기에 IoT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로 기술을 선도하기 때문에 다른 공장들이 모범이 될 수 있어서 따라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을 선정한 공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선정된 등대 공장이고요. 물론 저희가 포스코와 함께 개발한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들도 함께 선정이 되었지만 중요한 공장들과 함께 등록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세한 이미지나 아니면 자료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명드린 그 기술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로가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센서 중에 어떤 온도 때문에 고로가 온도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압력 센서 때문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이제 자동으로 조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처음에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제 적용했을 때 조업자들의 반대가 많았어요. 나는 한 20년 정도 고로 조업을 하다 보니까
이 고로 조업을 AI가 이렇게 조업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왜 올리라고 하는지 내리라고 하는지 나의 예측과 틀리다. 이런 말씀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AI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설명 가능 인공지능으로 지금 보십시오. 온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센서들 때문입니다.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런 압력 때문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조업자들과 이런 AI 시스템의 간격이 많이 줄어서 지금 이제 공장에서는 많은 호응을 더 얻고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AI 산업 응용은 제가 이제 포스코의 경우에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과기부랑 이제 맥킨지랑 같이 예측한 자료인데요. 이제 2030년까지 이제 AI 기술로 우리나라의 의료가 최대 109조 원, 그리고 이제 제조가 92조 원, 금융이 47조 원만큼 이런 이제 AI 기술이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주력 산업들도 이제 AI 기술을 이렇게 철강에서 적용하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계속 적용을 하면 최대 25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고 또 맥킨지가 보기에도 우리나라는 매뉴팩처링 제조업에 이제 자동화 고도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서 전체 이제 직업군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생산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글을 읽고 예측하며 설명하는 AI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누군가가 어떤 분에게 여쭤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장기 투자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투자 수익률이 왜 이렇게 높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그 회사의 연차 보고서를 읽고 또 경쟁 회사의 연차 보고서를 읽고 그게 제 의사결정의 주요한 소재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워렌 버핏입니다. 네. 워렌 버핏은 저는 차트만 보지 않습니다. 전 뉴스만 보지 않아요. 저는 글을 읽어요. 그 글에 이제 연차 보고서에 있는 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장기적으로 그리고 펀더멘탈한 리스크가 뭔지 다른 경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 예측을 가지고 프리딕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연구를 두고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산업에 응용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쓴 보고서를 읽고 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도 하고 그걸 가지고 예측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어느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느 주가가 어느 지수가 지금 위험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내려갈 거나 올라갈 거라고 하는 예측의 보고서도 이제 사람이 쓰는 것처럼 비슷하게 쓰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이제 하나를 딥러닝을 설명하거나 내부를 보거나 하는 것들을 벗어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수치 데이터도 보고 글도 읽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딥러닝이나 기계학습 모델로 한 통합적인 툴로 처리를 해서 이제 보고서도 자동으로 작성하고 예측도 사람만큼 정확하게 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